우리가 많이 한 것 같은데 오늘이 개강이네요, 그죠? 다른 과목은 저기에 막 뭐 1회도 보고 2회 시험도 보고 다 했는데 세법은 없더라고요. 오늘 처음이니까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교재 나와 있는 내용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6쪽 나와 있는 것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6쪽. 6쪽에 보면은 1번 조세의 개념 나와 있죠. 거기에서는 두 번째 박스에 동그라미, 취득 단계 동그라미, 보유 단계 동그라미, 요 두 가지 단계는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이 중에서 최근에 나온 게 보유 단계가 나왔으니까 올해는 취득 단계를 좀 더 신경 쓰면 되겠죠. 취득 단계. 그건 이제 뒤에서 또 배울 겁니다. 자세히 나올 거고요. 양괄호 1번 가세 요건. 과세 요건이다 그러면 항상 조세 법률주의가 됩니다. 따라서 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조건은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충족을 해야 된다. 얘는 용어만 일단 알면 되죠. 어떤 사람이 내느냐?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밑줄 납세 의무자. 물건을 뭐라고 그런다? 과세 대상. 과세 대상 왼쪽에 하나 쓸까요? 과세 객체라고도 나옵니다. 과세 대상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과세 객체. 객체가 또 맞춤법이 맞나 모르겠어요. 이거예요. 과세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하죠. 과세 주체, 세금을 부과하는 주인공이 누구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다. 그러나 과세 객체라고 하는 것은 객체, 어떤 물건에 대해서 과세가 되느냐? 용어 자체를 먼저 알아야죠. 과세 주체, 사람, 과세 객체, 물건. 그 다음에 얼마짜리냐? 과세 표준, 금액을 얘기하죠. 그 다음 몇 프로 세금 내야 되느냐? 세율. 요 과세 요건 네 가지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죠. 다만 어디서 나올 거냐? 이게 문제죠. 납세 의무자다. 그러면 취득세다. 이런 비중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야. 여기는 용어만 아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과세 요건 몇 개가 있다? 4개. 사람을 뭐라고? 납세 의무자. 물건을 뭐라고? 과세 대상. 금액을 뭐라고? 과세 표준. 비율을 뭐라고? 세율. 이러면 되죠. 그 다음에 양괄호 2번의 납부 방법은 납부는 금전납부가 원칙이 되겠죠. 근데 예외로 물납과 분납제도가 있다. 징그럽게 많이 했어요. 그럼 볼까요? 물납이다 그러면은 무엇만 해당이 된다? 재산세. 조건이 있죠. 납부할 세액이 얼마 초과? 1,000만 원 초과. 물납은 물건으로 납부하는데 물건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부동산만 된다. 어디 있는 부동산만 된다?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만. 그리고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되고 뭘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물납이 되겠죠. 그래서 박스 6쪽은 볼 필요 없습니다. 7쪽에 나와 있는 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7쪽에 보면은 물납, 재산세, 얼마 초과, 1,000만 원 초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이렇게 되어 있죠. 좀 더 정확히 공부하려면 만자를 뒤에다 붙이세요. 그거 하나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이렇게 쓰면 다른 것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데 부동산만 이렇게 되면 딱 하나만 된다는 얘기죠. 공부 이제 제대로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분할납부는 재산세. 간단하죠. 재산세 얼마 초과? 250만 원 초과.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그런데 항상 기준금액이 250만 원이니까 시험은 두 가지로 나오는데 기준금액의 곱빼기를 가지고 250만 원 초과가 기준이니까 이거에 배면 얼마가 돼? 그래서 500만 원 이하냐? 500만 원 초과냐? 500만 원 이하면 일단 얼마부터 내라? 250만 원.
초과액은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이제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 500만 원 초과가 되면은 반반씩 나눠내면 되겠죠. 50%, 50%가 된다는 것. 해서 우리 개강 때 항상 제일 겁먹은 게 뭐였어요? 초과, 미만, 이상, 이하. 이거는 항상 시험 볼 때까지 중요한 거니까 알아둬야 되죠. 불안하기 시작한다 또 금액이.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도 똑같아요. 얼마 초과된다? 250만 원 초과.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종부세만 혼자 6개월이에요. 금액은 250만 원 기준금액이니까 곱빼기 하면은 500만 원 재산세와 똑같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목돈이 생기죠. 목돈이 생기니까 얼마 초과? 1000만 원 초과.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가 된다. 그럼 기준금액이 1000만 원이니까 요거의 곱빼기 얼마? 2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초과. 기억들 하셔? 똑같아요. 분할납부는 다 똑같다는 것. 기준금액만 아시면 되겠죠. 해서 물납과 분납은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작년에 분할납부 지문이 2개 나왔지만은 물납은 안 나왔으니까 요거에 관한 것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뒤에 8쪽 나왔습니다. 8쪽의 1번은 저번에 했죠. 2번 하나만 간단히 볼게요. 자, 포인트가 문제에서 뭡니까? 물납. 물납이면 앞뒤 볼 필요 없어. 뭐가 됩니까? 재산세. 몇 번? 3번. 끝.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되시겠어? 그 다음에 9쪽 나왔습니다. 조세분류의 양괄호 1번 과세 주체. 과세 주체는 좀 전에도 설명했죠. 누가 세금을 부과하는 주인공이냐? 국가면 뭐라고 얘기하죠? 국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국세다 그러면 일단 2가지는 꼭 알아둬야 돼.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 소득세인데 소득세는 콕 찍어. 양도소득세 나와도 국세, 종합소득세 나와도 국세, 그냥소득세 나와도 국세. 똑같다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뭐가 있느냐? 교육세. 교육은 누가 부담을 해야 돼요? 국가가 관리해야 되겠죠? 국세. 그 다음에 농어촌 누가 관리해야 된다? 국세가 된다. 농어촌 우리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인지세. 인지는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붙이겠죠. 매매계약서 누가 작성해줘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시험이 국가고시죠. 따라서 공인중개사도 국가가 관리한다. 따라서 인지세도 뭐가 된다? 국세가 되더라. 끝. 이러면 돼요. 그 다음 지방세다 그러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무조건 알아두라고 그랬죠. 이거 이외의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이거 이외의 것들은 너무 쉬워. 왜? 이름에 지방자나 지역자가 나오면 다 뭐가 된다? 지방세가 되더라. 끝. 이러면 되죠. 그 다음에 봅시다. 국세는 관할세무서가 납세지가 되겠죠. 근데 지방세다 그러면은 광역시가 될 때가 있고, 그 다음, 기초단체가 될 때도 있어. 그래서 얘는 알아둬야 돼요.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걷는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특광도세다. 딱 지방세 3개는 알아둬야 돼. 그 다음 등록면허세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우리가 뭐가 된다? 도구세가 된다. 따라서 특별시, 광역시는 어디에서 걷는 거죠? 구청에서 걷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경기도, 강원도는 도에서 걷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 도구세라고 얘기한다. 혼자 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재산세다 그러면 시, 군, 구세가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서울만 다르다고 그랬어. 서울에는 구청에서 거두니까 구세가 되는데 거둔 거 일부를 특별시로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재산세는 서울은 특구세라 얘기하죠. 즉 특별시가 관계가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럼 세 가지만 공부하면 되는데 여기 보세요. 자, 취득세 서울은 특별시에서 걷죠. 그 다음 재산세 서울은 특별시에서 걷죠. 근데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에서 걷질 않아요. 혼자 튀어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가 꼭 중요한 거란 얘기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서울이라 하더라도 어디에 해당한다? 구세, 도구세. 요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그랬죠? 개세라고 한다는 거예요. 개세. 그러니까 혼자 튀니까. 그럼 과거의 시험에 뭐가 나왔냐? 이거 말고 1, 2, 3, 4, 5 5개 주어지고 특별시세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어. 그렇죠. 그땐 예쁜이 없는 거야. 그럼 3개니까 2개, 뭐 지방소비세 이상한 게 나오더라도 공부 안 해도 답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말 이해 가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도구세다. 요것만 알아두면 된다. 특별시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끝. 이러면 되겠죠. 요 내용은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양괄호 1번에 박스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만 정리해 보시면 된다는 것. 자, 그 내용이 밑에 또 나왔는데 특별시, 광역시, 도 막 구별이 돼 있죠. 이거 보실 필요 없어요. 딱 3가지만 써갖고 연습하면 끝나는 거야. 다 쓰기 싫다. 그럼 등록면허세에다만 괄호 열고 뭐라고만 쓰면 될까? 도구세다. 요렇게만 알아두면 박스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10쪽의 맨 위에 지역별 사례 나와 있죠. 요것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다가 기절한다는 얘기야. 딱 등록면허세만 도구세다. 끝. 요렇게만 공부하면 편해요. 그 다음에 2번째 소득의 구분과 과세 방법이 있죠. 요것은 체크. 뒤에 소득세 단원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지금은 절대로 손볼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맨 밑에 소득세 나와 있죠. 얘도 체크. 뒤에 소득세 시간에 배울 겁니다. 지금은 절대 보지 말아요. 오늘은 7, 8월 개강이니까 요건 보세요. 요건 보지 마세요. 줄여드리는 거야. 보지 말라는 건 안 보시면 돼요. 괜히 또 저 사춘기라고 또 들이대고 안 나온다는 것만 공부하고 또 승질을 내지 말고. 그 다음에 11쪽 양괄호 2번 사용 목적에 따라 보통세와 뭐가 있습니까? 목적세. 여기 보세요. 우리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나왔다는 건 뭐냐? 이거예요. 일반 경비에 충당할 목적이다. 충당이란 뜻이 뭐죠? 메꾼다, 퉁친다 이런 거죠. 일반 경비에 충당한다는 건 용도가 지정이 안 돼 있어. 아무나 보는 사람이 갖다 쓰면 돼. 우리가 배우는 게 다 보통세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계속해야 돼요. 5개가 다 보통세야. 얘는 공부할 필요 없어. 외울 필요도 없어. 여러분은 특별시민이야, 보통사람이야. 그러니까 다 보통세야. 용도가 없어. 특별시민이라고? 맞아. 여기가 서울이니까 서울특별시민 되죠. 그러나 목적세라고 하는 것은 특정 경비에 충당할 목적이다. 특정 경비가 뭐냐? 특별히 지정된 지출에만 써야 되는 거야. 딴 데다 쓰면은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그렇잖아. 어렸을 때 직장 생활하고 월급을 누구 갖다 드려? 결혼하기 전에? 본인이 써요. 그럼 대화가 안 되지.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엄마를 갖다 드린다. 그럼 엄마는 요걸 가지고 이 월급은 내가 안 쓰고 나중에 너 결혼할 때 혼수자금 쓸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걸 갖고 쪼개져. 요거는 적금, 요거는 보험료 나누잖아. 그럼 보험료로 띄는 돈은 다른 데다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목적세 개념이야. 월급 받아온 건 여기다만 써야 돼.
학교, 교육비, 요거는 보험료. 그죠? 이래서 목적세는 5개뿐이 없어요. 세법에서. 5개인데 이름에 답이 나오겠죠. 지금 들어오신 분은 11쪽에 맨 위에 양과로 2번이 됩니다. 뒤는 왜 돌아보는데 민망하게. 자,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 걷어서 어디다 쓸까? 농어촌에. 교육세 어디다 써? 교육에. 잘했어.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거기에 쓰는 거야. 그 다음 지방교육세 걷어서 어디다 써? 지방학교. 그 다음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시설에 써야 되죠. 어떤 시설? 소방시설이라든가 오물처리시설이라든가 폐수시설이라든가 시설에만 써야 돼. 끝. 그러면 목적세는 이름이 5개가 나와 있는데 이걸 또 국세, 지방세 나눠야 됩니다. 이것도 외워야 되냐? No. 지방자나 지역자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지방세. 그런 말이 없으면 뭐가 돼? 국세. 끝.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목적세 같은 것이 한번 주어질 때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추측이다. 형광펜은 또 왜? 다 중요한 건데. 불 끄고 또 강의해볼까요? 자, 그래서 지방세, 국세, 목적세.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됩니다. 난이도 높은 거예요. 왜? 다른 건 국세냐 지방세냐 끝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얘는 국세면서 목적세인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대신 5개뿐이 없다는 것. 자, 그래서 그게 양괄호 2번에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박스를 보면은 더 헷갈리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박스가 나왔는데 5 동그라미 아닌 거 찾다 보면 쓸데없는 것들도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딱 요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괄호 3번 밑줄 조세의 독립성. 조세의 독립성이다 그랬으면은 혼자서 나타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독립세. 독립세는 공부할 필요 없어. 우리가 배우는 5개 조세가 다 독립세니까. 다 독립세야. 언제든지 혼자서 나타날 수 있어. 그럼 뭐가 포인트냐? 부가세. 부가세가 몇 글자야? 그래서 세법에 3개뿐이 없어. 그런데 이 중에서 교육세는 공부하지 말고 2개 위주로만 공부하면 돼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2개가 부가세. 그래서 얘들이 어려운 거야. 뭐냐면은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라고 그랬죠.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가 되죠. 잘 봐요. 얘네들은 쫓아다니니까 부가세도 되죠. 그 다음 이름에 용도가 지장이 돼 있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목적세가 되는 거예요. 목적세. 그러니까 부가세면서 목적세가 되고, 그렇죠? 부가세면서 목적세가 되는 건 공통사항인데 뭐만 달라요? 국세냐 지방세냐. 그래서 시험의 포인트가 얘죠. 그러니까 요 2개는 공통점이 있는데 부가세와 목적세는 똑같아. 그럼 뭐만 달라? 국세냐 지방세냐. 그러니까 시험에 얘가 난이도가 높은 거죠. 어떻게 나오냐? 다음 목적세며 부가세며 국세인 것은 그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난이도가 높습니다. 자, 그게 양괄호 3번에 해당하는 거고요. 뒤로 넘어가서 12쪽의 맨 위 본세와 부가세 나와 있죠. 본세 위에다가 하나 써놔요. 독립세. 독립세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본세라 얘기한다는 것. 이해가셔? 그럼 요거는 5개가 있으니까 무조건 요건 알아둬야 되죠. 첫째, 취득세. 취득세는 옛날에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걷었다가 한꺼번에 같이 걷죠. 그럼 한 지붕 2가족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취득세 속에는 취득 2%와 등기에 관한 게 포함됐다고 그랬죠. 기억들 나셔? 그러면
취득세는 뭐가 붙어요?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 거고, 등기에 관해서는 뭐가 붙어요? 지방교육세가 붙는다는 얘기죠. 이해가셔? 우리가 취득세 속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끝. 항상 개강 때 그렇게 배웠지만 이제 7, 8월 달에는 한 지붕 두 가족.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는 거야. 지방교육세는 등기에 대해서만 붙는 거야. 한 지붕 두 가족이니까 부가세도 두 개가 나오는 거란 얘기죠. 만약에 한 지붕 한 가족이면 부가세 몇 개 나올까? 한 개 나오는 거야. 만약에 한 지붕 세 가족이면 부가세 몇 개 나올까? 그건 없어요. 많아야 두 개지. 미치겠어. 63번까지 나갈 걸 그랬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면허세. 자, 여기 보면 돼, 이제. 등록이나 등기나 같은 거야. 그럼 등기에 지방교육세면 등록에도 뭐가 나오는 거야? 지방교육세. 이제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거야. 등기 등록은 똑같아. 쫓아다니는 게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산세. 이건 한 지붕 한 가족이니까 뭐가 나온다? 지방교육세. 여도 20%.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뭐가 나온다?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 20%. 왜 그러냐? 재산세 내는 사람이 종부세도 내죠. 그러니까 비율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름은 달라도 세율은 똑같다. 왜? 재산세 패밀리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양도소득세는 두 가지가 있어. 납부를 한다 그러면 납부세에게는 부가세가 없어요. 납부하면 부가세가 없어. 그런데 감면을 해준다 그러면 야, 너 깎아줄게. 깎아준 다음에 도로 몇 프로 빼서요? 20%. 어디에 쓴다? 농어촌 특별세. 그러니까 납부할 때는 부가세가 없어. 근데 감면을 받으면 부가세가 있어. 뭐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가 있다는 거.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다 뭐가 된다? 부가세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납부할 때는 부가세가 없어. 그러나 감면받을 때는 부가세가 나타난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알아둘 때 양도소득세는 부가세는 없지만 따라다니는 세금은 있죠. 따라다니는 세금은 뭐가 있다? 지방소득세. 항상 몇 프로? 10%. 지방소득세는 따라다니지만은 얘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가 된다? 독립세다. 꼭 알아두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독립세. 다른 말로 본세. 요건 쫓아다니니까 뭐가 된다? 부가세. 그러니까 부가세는 농어촌하고 뭐만 신경 쓰라고 그래서 지방교육세 두 개 위주로 신경 쓰라 이게야. 이해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부가세는 딸리네야, 딸리네. 얘는 결정권이 있다 없다? 없다. 항상 엄마, 독립세가 엄마야. 엄마 성격으로 따라간다 이게야. 식성도 애 데리고 왔어. 시장에 갔어. 애는 핫도그 먹고 싶어 죽겠대. 그런데 엄마는 순댓국 먹고 싶어. 그럼 애를 타일르죠. 뭐라고 그래? 핫도그는 밀가루고 튀겨서 건강에 안 좋아. 순댓국 먹으러 가자. 그럼 결국 순댓국 먹으러 가죠. 독립세는 엄마, 부가세는 딸리네. 딸리는 결정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엄마 가는 대로 간다. 이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딸리네다. 딸리네는 결정권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결정권은 누가 있다? 엄마가 있다. 엄마가 독립세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어릴 때 느꼈죠? 근데 커서는 여러분이 또 그렇게 되죠. 참 세상이 그런 거예요. 이 눈빛은 왜 그런데?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맨 위에 본세와 부가세 나와 있죠. 그게 전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 밑에 나와 있는 등록면허세, 부가세 계산 사례 체크 절대로 안 봐도 돼요. 보지 말아요.
그 다음에 양괄호 4번 밑줄 거래활동. 거래활동은 박스가 나와 있죠.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 이 중에서 취득단계, 보유단계만 신경 쓰면 되죠. 양도단계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기억들 나시나? 칠판이 나한테 그래요. 이제 지겹다, 그만 쓰라고. 얘가 지겹대요, 얘가. 생명도 없는 애가. 근데 여러분은 신선해. 자, 단계. 취득 단계다 그러면 뭘 내야 되죠? 취득세. 얘는요, 지금 부가세 배운 걸 복습하는 거야. 취득세는 뭐가 나오죠?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두 번째,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세 번째, 상속세, 증여세는 부가세가 없어요. 상속세,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단계야. 오케이? 그 다음에 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재산세, 뭐가 나오죠?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뭐가 나오죠? 농어촌 특별세. 요 세 번째 거 잘 보세요. 이거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 있어요. 사업소득, 부동산을 임대하려고 그러면 부동산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유단계가 돼요. 그럼 임대사업이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내는 거야. 뭘 내야 되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내면 뭐가 쫓아다닌다? 지방소득세가 나온다. A 팔아버리자. 양도. 양도하면은 양도소득세가 나와. 소득세는 항상 뭐가 쫓아다닌다? 지방소득세.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느냐? 부동산, 매매사업소득. 매매사업소득 판다 이거야? 그럼 사업소득은 뭘 내야 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뭐가 쫓아다니죠? 지방소득세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알아둬요. 양도소득세는 양도만이야. 답이 나오잖아. 양도는 판 거야. 그러니까 양도 단계만 나오죠.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양다리 걸쳤단 얘기야. 종합소득에는 임대사업도 있고 매매사업도 있으니까 임대사업은 빌려주려고 갖고 있는 거고 매매사업은 팔아버린 거고.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구별 이해 가요? 양도는 뭐야? 이름에 답이 나왔어. 양도. 양도가 뭐야? 그걸 파는 거. 그러니까 파는 단계야. 이건 사왔을 때, 가지고 있을 때, 팔았을 때 이렇게 구별하면 돼. 외울 필요 하나도 없어. 부동산 취득하면 뭘 낸다? 취득세. 그러니까 취득 단계지. 이건 상식.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감면을 해줄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감면해주면 뭐가 나온다? 감면해주면 농어촌 특별세 다시 빼세야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감면받으면 뭘 또 내야 돼? 농어촌 특별세. 감면되는 소득은 사고 파는 것뿐이 없어. 사고 팔 때만 깎아줘. 사는 건 취득, 등록, 파는 건 양도, 세 개만 감면 혜택이 있어. 감면이 뭐죠? 감면? 깎아주는 거죠. 그럼 세법은 되게 유치해. 사고 파는 것만 감면이 있어. 왜? 한 번 내니까. 재산세는 한 번 내, 매년 내. 그럼 한 번 깎아주면 계속 깎아줘야 되잖아. 손해되니까 감면이 없어요. 사고 팔 때는 한 번만 거두니까 생생내 깎아줄게. 매년 내는 건 깎아주지 않아. 그 개념만 하면은 외우지 않아도 되잖아. 한 번이니까 생생내는 거야. 여러 번이면 깎아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본다면은 이렇게 되죠. 취득과 보유 양다리 걸친 게 뭐가 있어요? 지방교육세. 얘는 꼭 신경 써야 돼. 나오면 얘가 함정으로 많이 나와.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 양다리 걸친다. 그러니까 얘를 보면
밑에다가 안 써도 돼요. 그렇잖아. 지방교육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랑 따로 공부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보유와 양도는 양다리 걸친 건 뭐가 있죠? 지방소득세. 얘는 중요하지 않아. 왜? 이름에 답이 나와. 소득세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죠. 소득이 뭐야? 미치겠어요. 소득이 여태까지 모르면서 소득세를 배웠단 말이에요? 벌은 돈, 수입액. 그럼 수입이 있어야, 벌은 돈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야. 그럼 양도, 부동산을 팔면 돈은 들어오죠.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니까 내요. 임대사업, 보유단계는 상가 빌려주면 월세 들어오죠. 월세 들어오니까 소득이 있다 이거야. 소득세. 취득단계는 부동산 취득하죠. 그럼 부동산이 들어오죠. 돈은 지출이 되겠죠. 지출이니까 소득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소득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외울 게 아니야. 소득세는 소득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니까 보유와 양도뿐이 없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만 신경 쓰면 돼.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조세 저항이 없어. 세금 걷는데 불만들이 없어. 그럼 다 걷어. 불만이 없는 세금 농어촌 특별세만 공부하면 돼. 농어촌에 쓴다면은 저항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다 걷어. 살 때도 걷고 갖고 있을 때도 걷고 팔 때도 걷고 뭐 부가가치세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사고 팔 때 취득과 양도에는 뭐가 발생한다? 인지세가 나온다. 그래서 잘 보세요. 농어촌 취득 단계다 그랬으면 취득세, 농어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까지 알아두면 돼요. 인지세는 사고 팔 때 들어가니까. 그 다음 보유 단계는 뭐냐? 재산세, 패밀리. 몇 년 전에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28회인가 9회 때 나왔을 때 재산세, 패밀리만 알면 답이 나와. 재산세, 패밀리는 재산세, 여기에 쫓아다니는 지방교육세,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 이거 빠졌네. 지역, 자원, 시설세. 이게 재산세, 패밀리죠. 물론 농어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8회과 9회 때는 요게 나왔어. 보유단계에 해당하는 건 모두 몇 개인가 박스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다면 취득단계가 확률이 있겠죠. 여기에다가 농어촌 특별세, 인지세만 추가하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얘기했죠. 부가세. 부가세다 그랬으면은 지방교육세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얘는 결정권이 있다 없다? 취득세. 엄마가 누구야? 취득세. 취득단계. 엄마가 누구야? 재산세. 그럼 보유단계가 되는 거야. 말 이해가나요? 그래서 부가세는 결정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엄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엄마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끝. 자, 요 내용이 양괄호 4번에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가 있죠. 양도단계는 오지선다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출제가 안 돼. 그러면 취득단계와 보유단계 알아두는데 다 풀어보는데 이 중에서 뭘 더 신경 써라? 취득단계를 더 신경 써라 이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13쪽에 보면은 양괄호 5번. 양괄호 5번은 체크 안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과 세율 나와 있죠. 체크 안 봐도 됩니다. 맨 밑에 체크는 뭐다? 안 봐도 돼요. 보지 말아요. 그럼 아예 안 배우냐? 아니죠. 문제풀이 하면서 한두 번 설명하면 끝납니다. 여기는 이 책은 박스가 유난히 많어. 이 박스에서 할머니 갖다 줘도 되겠어요. 유머 있는데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할머니들 박스 주우시잖아. 갑자기 생각나서 유머 한번 했는데
뭔 대화가 통해야 되나누지.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은 맨 위에 양도소득세 초과누진세율 있죠. 요거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8단계야. 이건 사실 뒤에서 배울 건데 1단계만 여러분이 공부하면 돼. 자, 우리가 여기 보세요. 6에서 45%다. 그럼 1단계가 6, 8단계가 45%야. 그럼 1단계만 여러분이 알아두는데 과세 표준이 밑줄 1200만 원 이하 나와 있죠. 1200만 원 이하면 세율이 무조건 몇 프로가 된다? 6% 동그라미 치세요.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세율이 지금 나올 때가 아니거든요. 양도소득세 때 한 번 더 설명드릴게. 그래서 1200만 원까지는 얼마가 된다? 6%. 아주 한글로 퍼센트 나오니까 좀 아주 순수해 보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그 밑에 나올 것도 체크할 필요 없고 양괄호 6번도 신경 쓰지 말아요. 체크. 양괄호 7번 전가 여부도 체크. 체크하지 말아요. 좋잖아. 이렇게 많이 체크해 주니까. 우린 나올 것만 하면 되니까. 한 놈만 패면 되니까. 자, 그럼 문제가 여러 개 있는데 자, 몇 개는 우리가 5, 6월 달에 해드렸죠? 그럼 오늘 안 한 것 중에 15쪽에 5번. 아니, no, 6번. 뭐야? 5번이 없네. 3, 4, 4, 6. 그러니까 6번. 6번에 보면은 항상 문제 찾을 때 국세냐, 지방세냐를 먼저 보라고 그랬죠? 1번 지방세를 먼저 봅니다. 그럼 OX 합니다. 농어촌 특별세, 국세. OX 하라니까 국세래요. 미치겠어. 2번 지방교육세, 지방세. 됐어. 국세 지방세. 3번 지방소득세, 지방세. 4번 등록면허세, 지방세. 5번 재산세, 지방세. 그 다음에 2번 목적세를 보는 거야. 목적세는 하나뿐이 없죠. 뭐가 있어요? 지방교육세. 걷어서 지방교육에 써야 되니까. 항상 문제가 나왔을 때 국세냐 지방세냐를 먼저 보라고 그랬죠? 꼭 알아두셔야 돼요. 뒤로 넘어가서 16쪽에 8번 한 번 더 해볼까요? 여기에 포인트는 취득할 때, 그 다음에 아는 것은 이거 되겠죠. 그러니까 취득 단계가 아닌 걸 물어보는 거야. 1번 농어촌 특별세는 3달이죠. 취득, 보유, 양도. 맞죠? 2번 지방소득세는 양달인데 보유, 양도, 취득이 아니죠. 일단 답은 몇 번? 2번. 3번 지방교육세는 양달이 걸쳤는데 취득, 보유 두 개니까 맞죠? 4번 등록면허세도 취득, 끝. 취득 하나만이니까 맞죠? 취득세는 취득 하나니까 맞죠? 요 말 이해가셔? 그러니까 요거예요. 요거 취득 단계, 보유 단계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건 어려운 거 없어. 여러분이 판단만 잘하면 돼. 이거 사올 때 내는 세금이다. 이건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요것만 판단하면 되겠죠. 억지로 외우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은 용어의 정의 나와 있죠. 용어의 정의다 그러면 1번 밑줄 납세자. 납세자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여기 보면은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하고 특별징수 의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면 의무자, 납부하면 뭐가 되죠? 납세자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법에서는 세금 납부하면 관심 안 가죠. 의무자만 관심 갖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섭섭하니까 달래려고 1년에 한 번 납세자의 날을 만들었죠. 그래서 표창장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납세자의 날 매년 3월 3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겹살 데이가 아니에요. 납세자의 날이죠. 3월 3일 날.
그래서 연예인들 사진 찍고 막 이러죠. 표창장 받고 모범 납세자, 항상 하는 얘기지만 모범 납세자 상 받을만 해요. 하면은 몇 년 동안은 세무조사 안 나가고 다 허용을 해줘. 그래서 한 방 터뜨리려고 그러면 그 상을 받으면 좋아요. 한 방 한 건 크게 할 거면. 표정이 한 건이 뭐야 이런데 할 말 없고. 자, 그럼 요걸 정리하면은 의무자가 두 개가 있는데 얘는 뭐냐? 납세 의무자는 나야, 나. 내가 세금 낼 거. 특별징수 의무자 배웠죠? 특별징수는 내 세금이 아니야. 내가 징수하기 편하니까 나한테 부탁을 했어. 종업원에게 걷어달라고. 남의 걸 걷어달라고 부탁받으면 특별징수 의무자, 내 거면 납세 의무자. 이 사람이 납부하면 납세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납세자 속에는 얘 둘이 포함되어 있어. 그런데 납세 의무자 속에는 특별징수가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되지. 납세자 안에는 포함이 되지만 의무자끼리는 서로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특별징수 의무자는 제외가 된다. 그럼 요 네 가지를 납세 의무의 확장이라고 그래. 확장은 뭐냐? 무서운 말이에요. 세금 떼어먹히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야. 납세 의무자, 야, 너 세금 내야 돼. 근데 네가 능력이 안 돼. 그럼 너를 대신해서 가름하여, 가름이 뭐라고 그랬죠? 대신. 네가 못 내면 2차 납세 의무자한테 걷겠다 이거죠. 그 다음 네가 못 내면 연대 납세 의무자한테 걷겠다 이게야. 이건 동업자 개념이죠. 그 다음에 네가 안 내면 보증 쓴 사람한테 걷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납세 의무의 확장 제도라는 건 세금을 네가 아니더라도 너랑 관계 있는 사람한테 걷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확장 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 세금 안 떼어먹으려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편하게 하면, 야, 그 인간이 사고 쳤어. 그 인간이 납세 의무자야. 그 인간이 사고 치면 배우자가 2차 납세 의무가 있죠. 가족이니까 도와줄 거 아니야. 표정이 그 인간 걸 왜 도와줘? 이러면 할 말 없지만, 나도 강의하면서 몇 년 동안에 그 인간이 입에 뱄어요. 근데 또 요게 묘하게 또 묘미가 있더라고요. 그 인간. 나쁜 의미는 아니죠?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말라니까. 그 다음에 네가 아니면 동업자한테 걷겠다. 네가 아니면 보증인한테 걷겠다. 이 중에 시험에 딱 여러 개는 다 나왔습니다. 편의했다. 요거. 보증인인데 보증인은 납부를 보증하는 거야. 제가 못 내면 내가 낼게. 근데 시험에 뭐가 나오냐? 신고와 납부를 보증한 자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신고는 보증인이 없는 거야. 말 이해가요? 여기까지가 그 내용. 1번의 납세자, 2번의 납세 의무자, 3번 특별징수는 어떤 말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편의상. 징수하기 편한 사람에게 대신 걷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걸 뭐라 그런다? 특별징수. 그런데 동그라미 3번 특별징수가 작년에 출제가 됐다고 그랬죠? 안 봐도 돼요. 특별징수 의무자가 있고 연대 납세 의무자가 있고 6번 제2차 납세 의무자가 있고 뒤로 넘어가서 보증인이 있고 그 용어만 아시면 되겠죠. 나머지 용어들에 대해서는 쳐다볼 거 없고 16번 요게 작년엔가 나왔죠. 징수금이라는 건 지방세, 가상금,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그 다음에 17번은 뒤에 나올 건데 됐어요. 보지 말아요. 밑에 있는 것도 다 보지 마라. 용어는 요 내용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9쪽에 나와 있는 12번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용어 정의다. 틀린 것은 1번 보통징수. 이게 작년에 나온 거죠. 보통징수는 뭐예요? 고지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뭐라고 나왔어?
현 이상이 나왔으면 얘는 보통 징수가 아니라 뭐가 된다? 특별 징수. 이게 작년 기출문제죠. 따라서 답은 1번이고 2번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 맞죠? 3번 쓸데없고 4번 납세자란 납세 의무자와 특별 징수 의무자를 말한다. 맞죠? 5번 징수금이라는 건 지방세, 가상금,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작년에 나온 용어니까 올해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 다음 20쪽에 성립, 확정, 소멸 나와 있죠. 요거 신경 써야 됩니다. 요건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지금까지 이해는 가요? 너무 말을 빨리 했나? 천천히 했어요? 에? 잘했어요? 누나가 잘했다면 잘한 거야. 자, 10분간 쉬었다 하죠.